자, 통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 라이언 킴이 설명하는 통역은 이렇다. 첫 번째, 통역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순차 통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 통역. 이 두 가지 통역이 존재합니다. 자,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말을 다 마친 다음에 곧장 통역사가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순차 통역이고요.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와중에 그 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함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말하는 것과 한 타이밍이 늦춰서, 버퍼링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늦춰서 말을 따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동시 통역입니다. 자, 동시 통역을 알려드릴게요. 동시 통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진정한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역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중요한 국가 중대사, 이런 경우엔 대부분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 통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이 발표문, 성명하는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역 부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맛깔스럽게 말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On today's agenda, we'll talk about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읽어주는 거지 뭐 통역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건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스크립트랑 바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모두 끝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석상이 아니고 동시 통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이 동시 통역이지 동시 통역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들으면서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타이밍 늦춰서 말을 빨리빨리 설명하는 건데 상대방이 말을 100을 하잖아요. 이 100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들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이해한 내용을요 다시 빨리 툭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길 통역할 때는 이제 말을 주니까 뭐 자길, 금일, 뭐 명일 막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길 13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들은 다음에 이거 100% 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We're talking about the event that happened yesterday at 1 o'clock. 이런 식으로 쭉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한 그대로만 뱉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거고,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통역이 루즈합니다. 어쨌든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난 필기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중요한 숫자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필기를 하면서 이 필기 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적고 있다가 이 사람 말이 끝나는 순간에 요이 땅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100을 말했으면 내가 전하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요. 형용사 이딴 거 다 웬만하면 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면 뭐 꾸미는 말들 다 빼고 본질만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대신 순차 통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이외에도 약간의 좀 꾸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7-80% 이 범주 내에서는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번역 못해요. 인간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는 걸 동시에 번역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 통역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만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역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통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발표자만큼 발표자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둘 다 이제 항공기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데서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팔러 와요. 그러면 거기 통역을 가요. 예를 들면 뭐 전투기 같은 게 뭐 F-35라든가, 그렇죠? 아니 뭐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무슨 기종 뭐 이런 걸 팔러 와요. 그러니까 통역을 가면은 항공기에 대해서 1도 모르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우리말을 잘해도 통역 가면 진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발려요. 자, 개 발립니다. 나 영어 잘하니까, 나 우리말 잘하잖아. 이렇게 통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날걸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듣다가 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가 우리말을 잘한다 해서 뭐 항공기를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듣고 이해를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통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은 통역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뭐
전투기 뭐 F-35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럿 뭐 조종 이 헬멧이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파일럿은 눈으로 내다볼 때 내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떠 있는 느낌. 즉 고개를 돌렸을 때 비행기 밖에 있는 것들이 투사되어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만 보이지 비행기 기체 때문에 내 시야가 가리는 일이 없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걸 사전에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 얘기를 설명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통역이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잘하려면은 기본적인 소양은 통역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제정신이고요. 정상입니다. 물론 막 그런 거 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할리우드 스타 누구가 왔다. 뭐 영화 때문에 뭐 왔다. 할 때 이럴 때 물어보는 건 대부분의 경우 뭐 그냥 뻔한 거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굳이 공부할 건 없는데요. 그래도 예의상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작품들이 대표작인지, 어떠한 개인사를 지금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통역할 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